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유나님 왔어요. 그분들이 왔습니다. 아니 우리 블럭님 또 오늘 시작부터 무슨 호들갑이실까? 요것도 네. 리듬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무한 매력 인피닛 요즘 대세 인피닛 각 제대로 들어가셨네요. 그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군대에 싹 다녀온 군싹도를 지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인피니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완전체 활동에 시도를 걸었죠. 네, 오늘 1시간 동안 기쁘다 인피니트 오셨네. 저희가 제대로 풍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리면 제대로 올리기 때문에 네. 오늘 1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5월 21일 일요일 첫 곡으로 인피니트의 Tell Me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쁘다 인피니트 오셨네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4354님께서 네. 마치 오늘의 저희의 특집을 뭔가 예고라도 하는 듯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두 분이 인피니티 얘기 잔뜩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다가 플래시백에서 파라다이스 소개해주신 거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남깁니다. 인피니트 빼놓고는 제 학창 시절을 논할 수가 없다고요. 유유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4354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심전심. 그리고 저희가 이 파라다이스 틀 때만 해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저희도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서 네. 저희가 한번 제대로 모시려고 오늘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네. 또 이제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많죠. 네네네. 너무 많고 인피니트를 한번 특집 해보자 얘기했을 때 뭐 저야 예전부터 워낙에 애정을 많이 표현한 적이 있지만 블럭 씨도 또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또 애정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사실은 뭐 이제 텔미가 이제 2018년 즈음이었죠? 맞아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즈음이 이제 마지막 완전체 활동이었고 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6월 9일에 또 완전체로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 중이라고. 그게 이제 데뷔 기념일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피니트 컴퍼니를 세우고 네. 상표권 이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한 그러니까요. 상태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 그룹이라는 게 오래 간다는 게 참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죠. 특히나 K-pop 안에서는 더 그런데 근데 그래도 이 그룹이 정말 2010년에 데뷔를 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케이스들 뭐 신화가 예전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가져와서 본인들끼리 어떤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뽑기 어려울 정도로 K-pop 역사가 거의 뭐 이제 30여 년에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죠.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래도 이렇게 참 보이그룹 역사상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닌 멤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메인 보컬 둘이 이렇게 R&B 창법을 안 쓰는 메인 보컬 둘이 또 있나? 쏙 빠졌죠, 버터기가.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기도 했고 사실 제 세대만 해도 내과자 세대예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내과자를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그럼요. 국민가요였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이 내과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피니트를 이렇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했구나. 네, 그럼요. 그때는 정말 모두가 그 안무를 따라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났는데 아직 지배하기 전이었는데 내꺼 하자가 발매되기 전에 그 내꺼 하자라는 그때 아마 LC 글씨체였을 거예요. 그 글씨만 써 있는 포스터가 전국에 막 붙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붙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정말
내과제 세상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쵸? 그 전에 뭐 이제 BTD 할 때도 그 아. 춤으로 또 한번 그럼요. 또 예. 뒤흔들어 놓고 뭐 이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갈춤. 그쵸. 네,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피니트는 저에게 있어서 뭐랄까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까지 보는구나, 즐기는구나, 뭐 이런 걸 좀 알려준 대표적인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K-팝을 좀 더 재밌게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샤이니의 데뷔 무대였었고, 네. 그 이외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K-팝은 이제 노래와 무대 이외에도 즐길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뭐 자체적으로 하는 콘텐츠들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예능적인 부분들이 부각되는 그렇죠. 팀들도 많고, 네. 그래서 당시에 2PM과 인피니트가 제안해서는 약간 그 남성 아이돌의 재미짐의 양대산맥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자리를 할 때가 있었었고, 네. 그리고 뭐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그룹들이 데뷔를 해서 활약을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개성이 정말 확실한 그룹이었어요. 조금 전에 블럭 씨가 얘기해 주신 정말 그 팝 느낌 전혀 없는 뭔가 한국의 어떤 양대산맥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두 보컬이 정말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 팀 특유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규 네. 씨는 락 베이스고 오연 씨는 이제 정말 그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발라드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두 보컬이 가지고 가는 힘으로 굉장히 좀 칼군무부터 시작해서 그 뭐랄까 그 나이 때 남자 애들의 씩씩함 같은 게 굉장히 있던 그룹이라서 네. 거기에서도 제가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뭐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또 이제 한국의 어떤 HAN 한이 서려 있는 보컬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 그룹만한 팀이 없었다. 네. 그리고 또 무대를 워낙에 잘해서 저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단독 공연을 보러 갔던 그룹이 인피니트랑 샤이니일 거예요. 거의 모든 공연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네. 여러모로 오늘 얘기해 볼 거리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할 오케이. 때부터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후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그렇죠. 예 느낌인데요. 네. 네, 출발해보자. 네, 4354님처럼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거나 또 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오늘 K-팝 메이트는 기쁘다 인피니트 오셨네. 인피니트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어기야 지어라차, 어기야 지어라차. 내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간다던 로맨틱한 남자들. 사랑 하나에 세상과 겨루려는 마지막 남자가 되겠다며 온 국민을 줄리엣으로 만들던 남자들. 벅찬 마음을 가득 담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인피니트 인피니트 오셨네. 오셨네.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그 아마 인피니타이즈 그 인트로일 텐데 그 약간 중간에 인피니트 화이팅으로 들린다며 당시 자기가 말하는 그래요? 인피니트 화이팅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는 얘기도 있었던 진짜 초창기 인트로로 함께 출발을 해봤습니다. 원래 또 인피니트가 그 앨범마다 인트로 장인들로 그렇죠. 유명했었잖아요. 항상 이제 그 앞에 곡이 그 인트로에 해당하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곡이 그렇죠. 시작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만 또 모아서 듣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또 매니아가 있던
곡들이었습니다. 오늘 기쁘다 인피니트 오션에 함께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세 파트로 나뉘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타이틀곡, 수록곡, 또 유닛이나 솔로곡 이렇게 세 파트에서 한 곡씩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선 타이틀곡부터 갈 거거든요. 네. 이거 정말 명곡 대파티네요. 네. 시작부터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냥 이 곡 리스트만 봐도 제 안에 숨어있던 K-팝의 염룡이 뭔가 깨어나는 염룡이에요? 예,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누구 먼저 할까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요거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블럭 씨가 꼽아오신 곡도 상당히 좋아해서 같이 얘기해보면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은 워낙 히트곡도 많고 이제 앞서 언급한 곡들도 있고 제가 이제 내과 하자의 시대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네. BTD도 있고 다시 돌아와도 있고 있지만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곡은 백이랑 태풍이랑 이 두 곡 중에 고민을 했어요. 오, 백, 태풍. 네, 기본적으로 인피니트 특유의 그 처연함이 있거든요. 네, 정말 HAN 백은 이 후렴부터가 돌아와줘. 헤이. 네. 뒤에 해주셔야죠. 제가 그래요? 무한하잖아요. I want you back.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또 더 처연하게 뒤에 외치잖아요. 기다리.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가 우현 씨랑 성규 씨의 느낌이 항상 달라요. 그렇죠. 두 분이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했던 말이 뭐였냐면 뭔가 이렇게 가는 사람을 붙잡으면 뭐였지? 성규 씨는 멱살을 잡고 우현 씨는 바지가랑이 잡는 목소리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쵸. 뭔지 근데 느낌 오시죠? 네. 사실 제가 정말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이제 태풍인지라. 저는 태풍이 이게 아마 텔미 전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7인조일 때 마지막 타이틀곡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때 저는 진짜 좋았어요. 뭔가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역량이 올라간 그룹으로서 할 수 있는 무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쵸. 그래서 당시 지금보다는 좀 안무 영상이나 이런 서브 컨텐츠가 많진 않던 시절이었는데 안무 영상으로 나온 것들 몇 번씩이나 돌려볼 정도로 그쵸. 완전체가 주는 퍼포먼스 에너지가 너무 좋은 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풍이 동선이나 안무가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진짜. 정말 태풍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돌아요. 맞아요.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무대를 보는 그런 재미라든지 카타르시스 같은 또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곡 가사가 모든 가사가 한글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게 또 인피니티의 좀 특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인피니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K-팝 곡 중에는 이제 후렴이나 이런 것들 가사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으로 들어서면서 어떤 해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또 영어 가사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태풍은 정말 가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글로만 구성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약간 문학 작품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읽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음악 외에도 그래서 그런 식의 감상도 한번 추천드리고 이 메보가 있고 이 메인 보컬다운 존재감을 내지만 이 메인 보컬만 후렴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게 또 큰 매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피니트가 진짜 래퍼들도 전부 노래를 잘하는 걸로 또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래퍼 포지션인 멤버들도 후렴을 부르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면서 무대를 하듯이 돌아가면서 후렴을 부르는데 그러면서도 또 메인 보컬은 어쨌든 메인 보컬로서의 존재감을 뽐내요. 그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가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처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곡이고 또 멋진 퍼포먼스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우리 조금 연령대가 어린 우리 K-팝둥이 분들은 또 아기 K-팝둥이들 태풍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곡은 진짜 좀 뭐랄까 인피니트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내꺼 하자를 얘기하시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 인피니트의 굉장히 좀 초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이 팀의 색깔을 멤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있는 시기의 음악으로 한번 이들을 알아가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진짜 태풍을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쵸? 예, 그쵸. 이거 시작할 때 막 다 끝났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노래. 아, 그쵸, 그쵸. 다 끝났다. 막 이러고. 우선 끝내고 시작하는 거. 인피니트 노래 중에 그런 곡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별하고 뭐. 그 이별이 과정도 아니고 후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잊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죠. 막 질척질척. 정말 그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네. 붙잡는 노래예요. 맞아요. 그 맥락에서 보자면 네. 제가 꼽아온 인피니트 최고의 타이틀곡이 붙잡다 못해 쫓아갑니다. 아, 그렇죠. 진짜 상당히 예, 어떤 노래죠? 강렬하죠. 네. 예, 제목부터 뭐 그냥 느낌이 딱 오는데 추격자. 네. 이거 K-pop 좀 고인물 분들은 이게 전주부터 생각나실걸요. 그 뿌아 그렇죠, 뿌아 그렇죠. 뿌아 그 음악부터 생각이 나실 정도로 진짜 좀 강렬한 사운드에 있어서만은 특히 인피니트 곡들 가운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인피니트 특유의 그 한이 서린 속도감이 있어요. 뭔지 아시려나? 한이 서려 있지만 속도감이 있는. 있죠. 그렇죠. 그냥 막 바람을 가르면서 달려가는데 막 한이 네네네.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추격자와 라스트 로미오라는 곡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네. 둥구두닥 하는 그 뭐래? 그 드럼 사운드로 시작이 되는 네네. 곡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곡이 제 안에서는 인피니트 대표곡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내 거 하자 꺼내면 네. 약간 좀 중하수 정도? 별로예요? 예, 좀 그러니까 별로는 아니죠. 내 거 하자 명곡인데 약간 네, 뭐 중급 정도 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면 인피니트 타이틀 중에 라스트 로미오와 추격자 좋아한다? 그럼 전 이제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둘 중에서 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때가 진짜 이 팀이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기세적으로 정점에 오른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전해에 내꺼 하자 파라다이스로 이제 완전히 대세로 올라서고 그리고 아마 첫 단독 콘서트를 마치고 이 곡이 발표가 되었던 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약간 결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곡이에요. 어떤 기세에 올라 있는 팀이 그리고 이때는 인피니트가 왜 좀 고생 좀 하면서 네. 1위까지 올라왔다는 이미지가 있었죠. 중소의 기적 이런 얘기 듣고 막 네네. 숙소도 굉장히 좀 저거 열악한 숙소가 이제 좀 공개되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대표님이 집을 팔아서 앨범을 냈네 뭐 이런 서사들이 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런 것들을 밟고 정상에 올라서 있는 팀 특유의 좀 도끼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K-팝에서 타이틀곡으로 나왔었던 곡들 가운데 이 정도로 좋은 의미로 정신없고 휘몰아치는 곡은 저는 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고 있으면 막 추격을 내가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모든 그 소리들이 휘몰아치는데 이때가 이제 스위튠 작곡가와의 합이 절정에 올랐던 시기이기도 해서 거의 뭐 가득 차 있죠 소리 자체가. 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사이저에 있는 뭐 각종 프리셋을 다 쓰겠다. 막 소리가 정신없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스위튠 하면 메탈 기타 빼놓을 수 없잖아. 막 메탈 기타가 막 장렬을 하고 거기에 막 베이스가 막 뚜왕뚜왕하면서 막 뒤에서 막 장렬을 하고 자 듣고 있으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말 대단히 모든 것이 들어있으나 그것이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느낌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그녀를 지켜라 하는 막 그런 좀 이렇게 쫀득하게 뽑는 후렴구나 어기야 디어라차. 그렇죠. 깜짝 놀라는 노랫말이 중간에 등장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잘 멋있게 소화를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딸기 김치찌개 같은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엄청난 비유네요. 맛이 또 있는 정말 이거는 정말 저는 어떤 철에 올라가 있는 팀이 아니면 소화해낼 수 없는 곡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 K-pop 필수 교양으로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한 네. 태풍 음. 그리고 유나님께서 최고의 타이틀곡으로 추천한 추격자 두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피니트의 태풍 그리고 추격자 듣고 오셨습니다. 어떡해요. 저 지금 정신이 확 나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몰입을 잘 네. 하시는 막 뭐 원래도 노래도 그렇게 따라 부르고 막 근데 춤도 진짜 따라 추시고 두 곡을 이어 들으니까 네. 진짜 최근에는 좀 들을 수 없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들기도 하고 네. 인피니트라는 그룹의 개성도 정말 확실한 것 같고 진짜 사운드의 폭포수? 그리고 네. 요즘은 정말 이 정도 속도감 있는 곡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드물어요. 네. 그리고 그냥 소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요즘은 좀 덜어내는 그렇죠, 추세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뭐 한가득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저희가 수록곡 얘기할 차례예요. 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소리를 드러낸 곡들을 가져왔어요. 그러게요. 또 확실히 네. 그러면서도 각자의 취향이 상당히 돋보이는 곡들을 가지고 그렇죠. 와봤는데 네, 우선은 유나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 볼게요. 저는 네. 사실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제 통화 연결음으로 썼었던 네네네. 곡이기도 한데 줄리아라는 곡이고요. 네. 이게 진짜 팬분들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1년에 발표했던 그 내꺼 하자가 타이틀곡이었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었고 네. 그 공연 같은 곳에서 이제 막 앞에서 막 이런 추격자 막 태풍 이런 거 부른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멤버들이 무대에 다소곳이 앉아서 이 뭐 줄리아 줄리아 하는 뭐 이렇게 되게 좀 뭐랄까 싱얼롱을 할 수 있는 좀 예쁜 미디움 템포의 발라드인데 그 감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고요. 사실은 이 인피니트가 지금 막 사운드도 너무 강렬하고 속도감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잊으실 수도 있는데 멜로디가 너무 풋풋하고 예쁜 곡들이 많은 대표적인 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 계열로 얘기하자면 뭐 Can You Smile, 뭐 Amazing, Nothing's Over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그 라인에서 가장 예쁜 곡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외에도 제가 진짜 수록곡을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인피니티의 어떤 그 쫀득한 그 어떤 댄스 팝으로서 제가 사랑하는 곡들이 뭐 소나기 엔딩을 부탁해, 문라이트, 로시한테 에어 뭐 이런 곡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여름 곡들 중에서는 뭐 시스백이나 커버걸 같은 곡들이 있고 다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뭐 하얀 고백 이런 거 한 번쯤 들어주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네, 저 지금 거의 뭐 래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아쉬움을 안고 하지만 이 줄리아의 어떤 청량하면서도 약간 막 눈가가 아른아른하게 좀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예쁜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피니트의 타이틀곡들은 이제 뭐 저희 들었다시피 그런 속도감 있고 좀 이렇게 안무도 되게 꽉 차 있고 그쵸. 소리도 꽉 차 있고 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분주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은데 그쵸. 수록곡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차분하고 약간 왜 초여름에 이렇게 풀잎 쫙 있는데 그 소나기가 살짝 내리면서 그런 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피니트의 그런 매력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방금 아웃사이더처럼 랩을 하긴 했는데 진짜 좋은 곡들이니까 여러분 적어놓으셨다가 한 곡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블럭 씨는 또 어떤 곡을 가져오셨죠? 저는 사실 인피니트 곡 중에 이런 곡도 있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곡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인피니트 곡 중에 사실은 R&B 무드를 가진 곡들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그 와중에 이제 그리움이 닿는 곳에 같은 발라드를 한번 가져와 볼까 하다가 좋죠. 또 황현 선생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피해 보련다 하고 황현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고자 피하질 못하네요. 근데 그래서 가져온 게 인셉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은지 작곡가님의 곡이고 약간은 묵직한 무드가 있고 그 2000년대 팝 R&B 곡 느낌이 있어요. 그 니오나 뭐 막 이런 곡들 히트했을 때 뭐 마리오나 뭐 오마리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을 지배하던 시절에 나왔던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곡을 또 이제 인피니트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서 약간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뭐 수록곡 고르기가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힘들어요. 특히나 얘기했지만 인피니트만의 청량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나오는 그런 탄산 같은 청량함과는 또 다른 아닙니다. 네, 그런 청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약간 이제 그 몸을 많이 쓰는 팀 스포츠에서 마시는 땡카리 스웨트 같은 느낌의 탄산은 우선 없어. 그런데 이제 청량한 거죠. 예, 요 느낌으로 저는 좀 주장을 해드려보고 싶고요. 네. 좋네요. 예, 네. 이 두 곡 이어 들어보시면 인피니트 수록곡 가운데 이렇게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구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블럭 씨가 추천해주신 인피니트의 인셉션 그리고 제가 추천한 줄리아까지 이어 듣고 오실게요. 인피니트의 인셉션 그리고 줄리아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들이 진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두 곡 다 각자 너무 좋고 저 줄리아 들으면서 또 원래 그거 있잖아요. 있었지만 없었던 저의 학창 시절의 로맨스 같은 거. 예, 그런 게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인셉션에서는 그 저희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성규 씨와 우연 씨 두 메인 보컬의 아주 개성 넘치는 목소리들이 네. 새록새록 참 좋네요. 빨리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두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나 유닛 중에 하나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네. 여기에서 너무 뺏겼어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색다른 느낌으로 좋아하는데 블럭 씨가 또 이 곡을 선점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골랐습니다. 어떤 곡이냐면은 투하트의 딜리셔스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8천만 K-팝 동의 분들 중에 연령대가 좀 어린 분들은 아니 세상에 이 조합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하트를 먼저 설명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네네네. 투하트가 어떤 유닛이냐면 샤이니의 키와 그렇죠. 인피니트의 나무현이 그렇죠. 네. 둘이 결성한 그룹인데 둘이 친분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럼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당시에 여러분 9일 라인이라는 게 이 K-팝 씬에 존재를 해서 이제 니콜 씨, 카라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시스타 소유 씨였나? 뭐 이렇게 91년생들끼리 굉장히 좀 친한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서가 07년생인가 이럴 텐데. 그만해. 하지 마. 생각이 드는데. 하지 마. 모욕 주지 마. 네네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 이제 서로 완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잠깐만. 당시에도 달랐어요. 그쵸, 당시도 다른데 이게 점점 이렇게 그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우선 이제 키 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어떤 트렌드를 다 섭렵하면서 정말 그 누르면 걸그룹 안무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분이 됐는데 반대로 이제 나무현님은 미스터 트롯 1 마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격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두 분 여전히 친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정말 한국형 발라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나무현님과 그리고 어떤 힙스터팩 가득 장착한 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리고 예상외로 굉장히 좋다.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네, 두 사람의 조합이라는 게 이게 서로의 어떤 그 사운드적인 그 보컬에서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되게 의외로 좋은 관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약간은 그 샤이니의 노래를 인피니트식으로 소화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랑 같이 활동을 했던 곡이 Tell Me Why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또 묘하게 인피니트의 곡을 샤이니가 소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두 명이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조화가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너무 잘 뽑혔었다. 그리고 그 잘 뽑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쨌든 둘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멤버뿐만 아니라 인피니트와 샤이니라고 하는 두 팀 모두가 굉장히 자신들의 색깔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과 섞여도 말이 되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면 섞으면 오히려 애매한 게 나오는 건데 두 개가 다 확실하면 그 안에서 뭐 충돌을 하든 부서지든 하면서도 확실한 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서로의 개성이 강하니까. 맞아요. 잃지 않으니까 자신의 중심을. 그래서 저는 투하트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있는 곡으로 나왔었고 당시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냥 가끔 찾아 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활동해달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협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요즘은 사실 더 편해졌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풀어졌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뭐 한 10년 이제 되어가지 않나 싶은데 한 번쯤. 그러니까요. 다시 네.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냥 좀 이벤트성으로라도 싱글 같은 거 한번 나와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도 한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뭐 사실 인피니트는 그 솔로들도 활동이 너무 많아요. 그쵸. 전원들이 다뭐 솔로나 유닛 앨범을 낸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성규 씨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봤어요. 이 곡도 그냥 제가 그 인피니트의 유닛 곡들 중에서 그냥 제가 따로 찾아서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곡이라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네. 샤인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제 기억에 저희가 성규 씨 특집을 한 번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아마 안 틀었나? 틀었나? 자신이 없으시군요. 안 틀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게 그 원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거울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이 곡은 그건 저희가 틀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그 김성규 씨 특집 때 틀어서 네. 뭔가 그 보컬의 결을 느낄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곡으로 띄워드렸었는데 네. 이 샤인 같은 경우에는 첫 미니 앨범으로 발표했었던 Another Me 수록곡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네.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이 곡은 내가 그냥 평생 들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는 타이틀곡과 다르게 그냥 제 취향의 곡이었고 그리고 뭐랄까 그 김종환 씨와의 호흡이 굉장히 성규 씨가 길게 이어졌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김종환 씨의 어떤 그런 특유의 좀 축축한 감성과 그리고 성규 씨의 아직 이때가 2012년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풋풋한 맞아요. 느낌이 드는 감성이 잘 만나서 항상 들을 때마다 좀 그 시간으로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곡에 담겨져 있는 사랑에 대한 감성도 약간 좀 풋풋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저의 있지만 없는 여전히 추억을 좀 다시 되살리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곡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꼽은 곡 투아트의 딜리셔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인피니트 특집 기쁘다 인피니트 오셨네로 함께 해봤는데 네. 왜 방송이 1시간이죠? 화가 나네요. 네. 네, 시간이 모자랐다. 네, 마음입니다. 저희 또 인피니트 뭐 혹시 좋은 기회로 컴백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더 깊은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 김성규의 샤인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6월 9일에 라이브 방송도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또 특집 준비했거든요. 아이들 특집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